포스코가 주력 사업인 철강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다시 짭니다.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수익이 안 나는 계열사를 30% 정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임동진 기자입니다. 권호준 회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포스코 혁신을 위한 사업 구조 개편안과 중장기 경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46개 계열사를 30개로 30% 이상 줄여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19일 권호준 회장이 직접 기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중장기 회사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재무구조 건전화, 또 철강 도는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매각이나 통폐합되는 계열사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철강, 에너지, 소재 등 주력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곳들입니다. 시장에서는 포스코 엠텍과 포스와인, 포스코 LED 등은 매각될 것으로 포스코 하이메탈은 포스코에 흡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인 대우 인터내셔널 매각은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매각보다는 지분 일부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합니다. 계열사 상장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꾀합니다. 이르면 연내 포스코 건설의 상장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포스코 에너지 등의 상장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3조 5천억 원 규모의 비계열사 보유 지분이나 자사주도 팔기로 했습니다. 권호준 회장이 취임 이전부터 고심해온 혁신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포스코 조직 개편안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이사회에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산호팀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관심들이 높은 상황인데 간단하게 이제 논의된 내용들의 핵심을 좀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쉽게 말하면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앞으로 3년간 포스코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라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개별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를테면 대우 인터내셔널의 매각이라든가 동부제철 인수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바로 공시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권 회장이 그동안 구상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모은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로드맵, 또 앞으로에 대한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기자 리포트에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있지만 또 이제 취재 기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밝혀질 내용들, 네. 내부적으로 포스코에서 한 얘기들 말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들 어떤 게 좀 취재가 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일단 포스코는 그 혁신 1.0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철강 경쟁력을 큰 틀에서 어떻게 강화할지, 신사업 분야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또 조직을 어떻게 축소할지, 그리고 재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을 해왔습니다. 이사회가 로드맵을 승인한 이후의 일정을 살펴보면 권 회장은 오는 19일에 기업 설명회를 갖고 이사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안을 투자자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대우 인터내셔널 매각에 대한 입장과 동부제철 인수와 같은 포스코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답변이 이 자리를 통해서 세부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이 대우 인터내셔널은 인수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된 회사인데요. 자, 롯데그룹과의 인수 신경전 끝에 이렇게 비싼 가격에 샀는데 왜 매각을 검토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조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회장 되고 제일 잘한 일이라고 추켜 세운 대표적인 경영 성과입니다. 이런 회사를 회장이 바뀌고 바로 매각하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임 회장의 업적을 지우고 차별화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지만 인수가에 비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롯데그룹과 치열한 인수전 끝에 대우인터 지분 68%를 3조 3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글로벌 영업과 자원 개발 능력을 높이 산 겁니다. 하지만 숫자로 드러난 시너지 효과는 미미합니다.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실제 지분 가치도 크게 떨어져 지금 매각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대우인터 인수로 포스코의 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도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50%대였던 포스코의 부채 비율이 대우인터 인수로 80% 이상으로 높아져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포스코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해 지분의 전체 매각보단 일부 매각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대우인터 지분을 매각해 마련한 실탄으로 동부제철의 인천공장과 당진발전소 인수에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리포트를 살펴보셨듯이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동부제철 인수와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이 서로 연결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포스코로서는 산업은행, 즉 정부가 제안한 동부제철 인수 제안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포스코는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이슈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B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등급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포스코는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차입금 비율을 3.5배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포스코의 현재 영업 흐름 대비 차입금 비율은 약 4.6배 수준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따로 빚을 내서 동부제철을 인수하기는 큰 부담인 상황에서 계열사 매각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대충 이제 윤곽이 잡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포스코는 이에 대해서 현재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매각이 포스코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동부제철 인천공장 인수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 지분 매각과 지분 블록딜, 포스코 P&S와의 합병 등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가 보유한 대우 인터내셔널 지분은 60.3%, 완전 매각의 경우 주당 4만 원의 가치를 부여하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면 매각가는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대우 인터내셔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상사는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함해 삼성물산과 LG상사, SK네트워크스 등이 꼽힙니다. 현재 지분 인수 여력이 있는 곳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자원 개발 시장에 적극 진출해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 인터내셔널은 해외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를 진행한 경험도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경영권을 내주지 않고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 경우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당진발전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 4천억 원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그만큼의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호입니다. 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매각 이슈,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사실 여러 부분에서 지금 설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과의 이제 지분 교류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신 기자 어떻게 봅니까? 네, 포스코는 현재 지분 교류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여건을 따져봐도 이 말 그대로 주식을 교환하고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의미가 있는 지분 교류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의 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권오준 회장이 지난 13일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을 직접 방문해서 가스전 사업은 포스코 그룹의 신사업 가운데서도 이 기대가 높은 사업이라고 직접 언급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매각을 대비한 대우인터의 몸값 높이기로 봐야 된다는 시선도 있지만 회장이 직접 해외 사업장을 찾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큼 당초 나왔던 완전 매각보다는 일부 매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해석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권오준 회장이 오늘 이사회에서 이제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 그에 앞서서 이제 기자들한테는 대우 인터내셔널 매각을 이제부터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면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만큼 권 회장이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 매각이라든가 이 고민이 많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포스코에게 철강 경쟁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러나 최대 규모의 계열사인 대우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보면 계륵과도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권오준 회장이 추진하는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4년 전에 대우인터내셔널을 추진한 인물들이 현재 조직의 요직에 있는 상황에서 인수 당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와 함께 내부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을 포함해서 권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통을 딛고 포스코가 스스로 내놓은 비전을 달성하고 위대한 포스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 권오준 회장이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9일로 예정된 기업 설명회는 권 회장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첫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